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주시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의 지지도가 44.8%, 무소속 정종국 후보가 14.3%로 나타났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월성원전 사용후 해결료 저장시설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포항 문화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경주시 선거구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의 지지도가 44.8%, 무소속 정종복 후보가 14.3%로 나타났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보면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가 44.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무소속 정종복 후보가 14.3%,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12.5%,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7.9%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1%입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고 30대 이상에선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 지지가 많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석기 후보 57%, 정종복 후보 12.4%, 정다은 후보 7.8%, 권영국 후보가 3.9%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48.5%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8.4%, 정의당이 6.3%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미래한국당이 46.3%, 더불어시민당 11.1%, 정의당이 6.6%로 조사됐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거나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3.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포항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경주시 선거구에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선거구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가 58.9%,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가 16.3%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반드시 투표와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가 90%에 육박하며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출마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 16.3%,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58.9%,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광희 후보 1.8%, 부동층은 2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가 4개 전 지역에서 50-60%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는 10%대에 그쳤습니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가 78.3%,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가 18%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 7.6%,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59.9%, 부동층이 31.7%입니다.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5.9%, 미래통합당 58.8%, 정의당 3.7%, 국민의당 2%, 우리공화당 1.8%, 부동층이 14.8%입니다. 비례정당의 지지는 미래한국당 47.6%, 더불어시민당 7%, 정의당 3.4%, 국민의당 3.5%, 우리공화당 1.4%, 부동층이 29.4%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안동 MBC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1.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4.15 총선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세차를 타고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격전지 중 한 곳인 포항남 울릉 선거구 후보들을 김기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종기 후보와 흥해 합동 기자회견에서 허대만 후보는 지진특별법에 배보상이 빠져 피해 주민들이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특별법 개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 등 코로나19 5대 경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70%에 대해서 지급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상대로 우선 지급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총선 끝난 직후에 전 국민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 자신이 후보로 뽑힌 것은 이변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국회의원이 할 일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저 김병욱 아니겠습니까? 포항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당히 짜깁기해 나열하는 공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미 누차 드렸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포항에 국제고 같은 좋은 학교 꼭 유치하도록. 민중당 박승억 후보, 노동자 서민이 피땀으로 만든 사회의 부가 1% 기득권층에 집중되는 불평등을 거대 양당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4월 15일 펼쳐질 21대 총선 더 이상 거대 두 양당의 우리 삶을 우리 미래를 맡기지 말고 긴급 재난지원금도 100만 원씩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중당은 재난기부소득 1인당 100만 원 지급 약속드리겠습니다. 8년 포항시장에 검증된 후보를 자청하는 무소속 박승호 후보.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사천 막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초보를 뽑을 것인가 베테랑을 뽑을 것인가 그것은 현명한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박승호를 뽑아주면 즉시 복당해 포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열기를 뿜었습니다. 당선은 즉시 미래통합당으로 복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정당 혁신하고 포항경제 살리고 울릉경제 살리고.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공약과 연설도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는 여야와 무소속 후보 간의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나름대로 지역 발전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초점은 크게 다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당 의원이 나와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약으로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과 울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및 영주 한국철도기술원 유치, 소재 부품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수당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지역의 정치적 독점 체제를 타파하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세대 교체를 통한 지역 발전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으로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와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봉화 산림 휴양단지 조성, 영양 청송관 국도 직선화 공사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와 지역을 망쳤기 때문에 우선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 정권의 안보, 경제, 정치 모든 정책이 우리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잡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꼭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정권 심판적인. 무소속 장윤석 후보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능력과 경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동서남북 고속도로와 동서횡단철도 건설, 인구 소멸 위험지역 특별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건설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초선보다는 4선 의원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형 국책 사업을 지역으로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과 경륜을 가진 국회의원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독점 타파냐 현 정권 심판이냐, 폐기의 정치 신인이냐 경륜의 다선 의원 출신이냐, 영주냐 울진이냐.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선거 구도는 다양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 북선거구 후보자 법정 토론회 및 연설회가 내일 오전 9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포항 MBC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출연해 공약과 지역 현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토론회에 이어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건우 후보의 연설이 생방송됩니다. 탈의 경주시민 공동행동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 2, 3, 4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전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처분장 허가는 방패물 유치법을 위반해 무효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시설을 관계시설로 잘못 적용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데도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공항은 지난 2월부터 유일한 노선인 제주항공편이 중단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오는 26일부터 재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있고 평소 줄지어 있던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출입구는 아예 닫혀있고 항공사 발권 부스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공항 건물 내부에는 이용객이 없어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관광 안내센터 등 공항 내 모든 편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포항공항에서 유일한 노선인 제주 노선이 오는 25일까지 운항 중단되면서 사실상 공항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선을 거의 지금 운행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포항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만 있다 보니까 한국공항공사는 운유 기간 동안 시설 점검과 보수 등 재운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월 26일부터 이제 운항 재개가 돼 있고 사실은 포항하고 제주 노선은 그 여객 탑승률이 비교적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그 개항해도 아마 잠정적인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140억 원 적자가 나고 있는 포항공항. 경상북도는 공항공사, 포항시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지금 진정한 대회가 아니라서 저희도 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상대로 서울 노선을 신설하고 오는 2025년 울릉도 공항이 들어선다면 이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 노선이 개설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항공항을 경유해서 울릉도 공항까지도 이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은 좋다고 보고요. 항공사는 하계 운항 스케줄을 제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변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추가 연장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생활복지시설 564곳에 대한 능동 감시 체계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공무원 77명과 복지시설 종사자 564명을 감염병 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루 2번 이상 임상 증상과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설 안에 격리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단병호 전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하경 변호사 등 경주의 변화를 바라는 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진보개혁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일변도 정치 지형으로 경주가 점점 낙후되고 있다며 민주 진보개혁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뤄 경주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들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역 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40으로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고 4월 전망지수는 37로 전달보다 17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42로 전달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으며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수출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이 지난 주말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6대1 균등 무상감자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용역 경비원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 가치를 6분의 1로 감소시키는 균등 감자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의결도 용역 경비를 동원한 날치기 통과여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플랜텍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단체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9년 경주 쪽샘지구 목강묘에서 발굴한 신라시대 말 갑옷에 대한 10년간의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